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 4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옛날부터 산에 오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아내와 함께 등산을 즐겨야겠다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제 집사람은 쉬는 날엔 집에서 꼼짝도 하기 싫어하는 집순이였어요. 그래서 총각 시절에도 혼자 등산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혼자서 등산을 즐겨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리지어 등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등산 가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관광버스로 산악회나 회사 동호회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산에 오르는 것이 꼭 등산을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배우자의 눈을 피해가며 등산도 하고 겸사겸사 재미도 함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등산로 초입에는 숙박업소들이 넘쳐났고 멀쩡한 대낮에 등산복 입은 중년의 남녀가 들락거리는 모습은 심심찮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람에 시달리는 것을 싫어해서 예전부터 무리에 속하지 않고 혼자서 등산을 즐기고 다녔는데 우연히 얼마 전에 혼자 등산을 갔다가 한 여자와 같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라기에는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이고 아줌마라고 하기에는 예쁘고 몸매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뭔가 그 사이 경계에 있는 듯한 여자였는데 나이는 좀 있어 보였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매가 정말 화끈하더라고요. 딱 붙는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 그녀의 뒤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 진짜 아찔한 구경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같은 길을 올라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손도 잡아주다 보니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은 산악 동호회 소속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왔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커플들이 하도 많아서 정신 차려보니 혼자 남아서 올라가고 있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커플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부끼리 금슬이 다들 좋으신가 보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한참 웃으면서 누가 재미없게 부부끼리 등산을 와요. 다들 여기서 만나는 거지. 하고 제 팔뚝을 때리며 숨 넘어갈 듯 웃었습니다. 저는 말로만 듣던 등산 커플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하고 신기해했어요. 그녀와 함께 올라가면서 자기 동호회에 저를 들어오라고 하길래 등산보다는 다른 곳에 목적이 있는 동호회인 것 같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혼자 이렇게 산에 오르는 게 더 좋았거든요. 즐겁게 수다를 떨며 산을 오르니 평소보다 힘들지도 않았고 금방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저와 함께 등산해서 너무 좋았다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서로 번호도 교환하고 잠깐 한숨 돌리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며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녀 역시 남편이 있는 유부녀더라고요. 계속 미혼인지 유부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막상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니 약간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김샜구나 싶었고 빨리 하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녀가 제게 이것도 인연인데 하산하면 동동주라도 같이 하죠. 라고 해서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녀를 따라 산 밑에 있는 한 주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안주 몇 가지를 시켜놓고 동동주를 마시는데 힘들게 등산하고 나서 동동주가 들어가니 정말 너무 달고 시원했어요. 술이라는 것도 있고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들이키다 보니
커다란 항아리를 2개나 비울 정도로 마시게 됐고 저는 물론이거니와 그녀도 술에 취해 비틀비틀 몸을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술집에서 계산을 하고 어깨동무를 한 채로 걸어가는데도 그녀는 너무 취했는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어디 들어가서 조금 쉬면서 술이라도 깨워서 집에 보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술도 깨고 쉬어갈 생각으로 근처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숙박업소로 향했고 저는 난생 처음으로 등산하다가 만난 낯선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왔습니다. 낑낑대고 그녀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고 간신히 침대에 눕혀놨더니 코까지 드르렁 골며 잠을 자더라고요. 볼륨이 있어서 그런가 겉으로 보는 것에 비해 조금 무거웠습니다. 술 취해 정신도 없는 여자에게 수작 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녀를 혼자 두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녀가 자다 말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마 오빠. 나 혼자 두지 마. 그 말을 들으니 여자 혼자 이런 곳에 놔두고 갔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잠깐 옆에 앉아서 술 깰 때까지만 기다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를 혼자 침대에 눕혀두고 저는 땅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저도 그때 술이 엄청 취해 있었기 때문에 방바닥에 누워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골아떨어졌고 한참 자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떠보니 이미 주변은 어두침침하게 밤이 되어 있었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봐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혹시라도 제가 술에 취해서 착각을 했나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제가 술에 취했다고 한들 그녀를 부축하고 방까지 들어왔던 기억은 선명하게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제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집사람한테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산에 간다던 사람이 여태 안 들어오니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정신 차리고 너무 시간이 늦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고 짐을 챙겨서 나오려는데 화장대 앞 거울에 메모지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남겨놓고 간 메시지인가 싶어서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저도 못 먹냐 등신아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어요. 그녀가 취해서 비틀거리고 몸도 못 가누는 것이 다 연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결혼하고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그녀가 제게 그런 걸 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술 깨고 나면 집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낮에 같이 등산하면서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음에 연락해서 또 같이 등산하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챙겨 나오면서 약간은 아쉽다는 기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등산을 즐기면서 단 한 번도 여자 만나서 사고친 적은 없었는데 한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정상적으로 등산을 즐기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주말마다 등산 간다는 말도 못했을 것이고 여자에 맞들려서 동호회 가입도 하고 아줌마들에게 찝쩍거리고 다녔겠죠. 그 뒤로 그녀는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매주 다니는 산에서도 한 번 만난 적은 없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절대 그녀와 사고를 칠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저 좋은 등산 파트너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건실한 30대 남자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수많은 아줌마들을 만났습니다. 유부녀, 돌싱인 사람, 노처녀 등등이요. 처음부터 그런 아줌마들이 취향은 아니었는데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래 여자들은 제가 먼저 기분도 맞춰주고 선물이나 데이트 비용도 거의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아줌마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주거든요. 돈 없는 자취생이 그런 호의를 하나 둘 겪다 보니 어린애들 만나는 것보다 아줌마들 만나서 배불리 먹고 살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줌마들은 연륜이란 게 있어서 그런지 밤에도 아주 스킬이 남달랐어요. 끝내줬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은 정말 부끄러움 없이 거칠고 은근히 섹시하더라고요. 솔직히 나이 차이가 나는 아줌마라고 해도 작정하고 다가오는데 마다할 남자가 있을까요? 10명 중 8명은 받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아줌마를 만나게 된 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입니다. 저는 마트에서 농산 알바로 일을 했어요. 검수장에서 물건 들어오면 물건 확인하고 매대에 까는 알바였습니다. 창고 쪽에서 까대기 하는 일이 가장 많았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돈이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면 여사님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어린 나이에 고생한다고 자식처럼 챙겨주고 또 남자로 보며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아줌마는 54살의 여사님이었습니다. 처음에 딱 봤을 때 늙은 아줌마의 느낌보다는 그냥 연상의 여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님은 제가 처음 알바를 하러 간 날부터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였어요. 귀여운 총각이 들어왔네. 힘들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이 누나한테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한참을 까대기를 하고 힘들어서 조금 쉬려고 하니 마트 뒤쪽에 검수장 근처 직원들이 쉬는 곳으로 불러서 자판기 커피 한 잔 뽑아주며 마시면서 천천히 하라고 챙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21살이라고 했나? 어린 나이에 열심히 하네. 네, 21살이에요. 뭘 하는 게 좋을지 아직 모르겠어서 지금 대학 가더라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알바하면서 돈 모으고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네. 아니, 근데 어쩜 이리 손이 고와? 은근슬쩍 제 손을 쓰다듬으면서 주물럭 거리더라고요. 여사님은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물어왔고 저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서 자취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밥값이며 이것저것 돈 들어갈 곳이 은근히 많아서 알바를 열심히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사님은 제 얘기를 듣고 측은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사님이랑 가까워지면서 일할 때마다 저를 많이 챙겨주셨고 쉬면서 일할 수 있게 뭐 좀 도와달라고 저를 데리고 가서 쉬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 가서 챙겨 먹으라며 반찬거리도 몇 가지 싸서 주고는 했어요. 그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니 저도 여사님을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챙겼어요. 무거운 거 있으면 들어주고 피부도 곱고 아직도 예쁘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여사님은 다른 알바들한테는 일을 많이 시켰는데 저한테는 일을 안 시키고 쉴 수 있게 해주니 다른 알바들이 조금씩 불만을 표출하기는 했는데 저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마트는 구내 식당이 있어요.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하는데 마트 특성상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일이 늦게 마무리돼서 점심때를 놓치고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여사님이 제 앞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앉더라고요. 그때 제가 늦게 식사를 간 거라 식당에는 저와 여사님, 그리고 주방 쪽에 음식을 하시는 여사님 세 분밖에 없었어요. 평소처럼 여사님이랑 얘기를 나눴고 여사님은 식탁 밑으로 발재간을 부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깜짝 놀라 당황을 했지만 그냥 멋쩍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여사님이 밥이며 집에 쌀, 생활용품도 사주고 그러는데 괜히 싫은 티를 내면 이제 저를 잘 안 챙겨줄 것 같기도 했고 저도 딱히 싫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연륜에서 풍겨져 나오는 섹시미와 엄마 같은 느낌이 같이 들어 좋았어요. 여사님은 그런 제게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트별로 회식을 하는데 회식 장소로 저는 여사님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옆자리에 저를 태우고 가는 여사님은 오늘따라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오늘은 집에 남편이 없어 집에 안 들어가도 되니 술을 실컷 마셔야겠다는 둥 농담을 했습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정말 여사님은 술을 진탕 마시더라고요. 집에 어떻게 가려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다들 술에 거하게 취해서 집으로 갔고 저랑 여사님도 대리를 불러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 다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여사님은 제게 들이대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여사님과의 관계를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곧 있으면 대리기사님이 올 텐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 여사님 잠깐만요. 왜? 싫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리기사님 오시니까 잠깐만 진정하시고요. 여사님은 진정이 된 듯 제 어깨에 기대 누웠습니다. 대리기사님이 오셨고 저는 저희 집으로 가달라고 위치를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사님은 대리기사님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자꾸 주물럭거리시더라고요. 저는 덜 취해서 그런지 괜히 대리기사님 눈치가 보이고 그랬습니다. 도착을 해서 여사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사님은 신발 벗는 것도 잊은 채 키스를 했어요. 저는 여사님한테 천천히 하라며 얘기를 했고 여사님은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과 저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둘 다 근무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내일 오후조라 1시 출근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사님의 스킬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밤새 영혼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이후로 연륜 있는 여사님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다르거든요. 그렇게 여사님이랑은 잘 만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마트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보는 눈도 많고 소문도 빨라 더 이상 꼬리가 길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트 알바를 그만뒀어요. 그만두고도 여사님이랑은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살짝 여사님한테 질릴 쯤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핑계로 여사님 연락을 멀리했어요. 제가 연락을 잘 안 받으니 여사님은 저희 집에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우리 앞으로를 위해서도 맞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여사님을 설득했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취하는 곳 계약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여사님 연락은 일절 안 받았어요. 그러니 여사님도 따로 다시 연락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알바를 구했고 알바를 하는 곳에서 또 다른 나이 많은 연상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취향은 아줌마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0 먹은 아줌마예요. 요즘 춤바람이 나서 즐거운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나이 60이면 할 게 없어요. 자식들은 어쩌다 가끔 올까 말까고, 바깥 양반은 집에서 TV 보거나 술 먹으러 나가거나, 저도 끼니 때마다 밥 차리고 나가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수다 떠는 것밖에는 없어요. 요즘은 나이 60이어도 한창이라는데 사는 게 재미없는 요즘, 동네 미정엄마 권유로 차차차 댄스를 배우며 즐거워졌습니다. 그날도 모여서 최근에 새로 이사온 옆편네 흉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며 고스톱을 치고 있었어요. 미정엄마네가 우리 아지트인데 늘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오고는 합니다. 아참참, 형님, 나랑 댄스 학원 한번 다녀보실라우? 어휴, 뭔 놈의 댄스 학원? 미정엄마 춤바람 남겨? 승우 엄마가 차차차인지 모시기를 배운다더라고. 그게 아주 재미지대. 춤도 추고 아저씨들도 만나고 아주 기가 막히다더라고. 그래? 아유, 근데 나는 몸이 빳빳해서 춤 같은 거 못 춰. 뭐 춤추러 가나?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할 것도 없는데 가서 재미 좀 보자고. 할인 이벤트에서 둘이서 가면은 한 명은 공짜라더구만. 그럼 둘이 반반해서 가면 되겠구만. 한번 배워봐. 내가 승우 엄마한테 얘기해서 등록할 테니까 한번 가보자고. 알겠어. 언제부터 가면 되는지 얘기해줘. 춤을 춰보는 게 얼마인지 설레더군요. 소시적 나이트 다니며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는 했는데 다 옛날이라 몸이 잘 따라줄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간만에 설레었습니다. 댄스 학원 다닌다는 건 남편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나이 먹어 주책 부린다면서 못 가게 할 게 뻔했습니다. 참, 인생 재미없게 살아요. 나이 먹으면 뭐 여자 아니고 사람 아닌가요? 다들 즐기려고 사는 인생인데 왜 이리 고리타분하게 살고 술이나 먹으러 돌아다니는지 한숨만 나오더군요. 미정엄마가 댄스학원 등록을 해서 처음으로 갔습니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하더라고요. 또래 아줌마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들어간 거라 어색해서 쭈뼛쭈뼛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회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영길 할아버지, 승일 할아버지, 두 분이서 짝이 없으셔서 재미없어 하셨는데 다행히 오늘 짝이 생겼네요. 그럼 두 분 저쪽으로 가서 옆에 서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가라는 쪽으로 가서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파트너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잘 오셨습니다. 안승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반가워요. 저는 김순영이라고 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음악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날이죠? 처음 스텝부터 배워볼게요. 자, 1, 2, 차차차, 1, 2, 차차차. 이렇게 좌우로 스텝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는데 어찌나 발이 꼬이는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예전만큼 몸이 따라주지를 않더라고요. 자, 순영씨,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만 일단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보면 됩니다. 아유, 감사해요. 처음이라 이게 참 어렵네요잉. 천천히 스텝을 밟으며 진도를 따라가니 이제야 좀 할만하더라고요. 순영씨 처음인데 잘하시네요. 이 정도면 괜찮은가요?
그래도 잘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 안 씨가 시간이 되면 같이 쌍화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남는 게 시간이니 좋다고 했습니다. 미정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자기도 눈치가 있는데 먼저 집에 가겠다며 빠져주더라고요. 순영 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62이에요. 승희 씨는요? 저도 62입니다. 우리 친구 하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나이도 같고 반갑네요. 그럼 이제 순영이라고 불러도 될까? 그래, 나는 안씨라 부르지 뭐. 거참, 이름 불러주면 되지 안씨가 뭐야? 왜? 안씨가 어때서? 얼마나 친근해 안씨. 허허허, 편한 대로 해 그럼. 남편은 있고? 있지. 그냥 남의 편이지 뭐. 안씨는 있고? 나는 60될 때 이혼했어. 요즘 황혼이혼이라고 하나?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서로 편하게 즐기며 사는 거지. 그래서 갈라섰지 뭐. 요즘 그거 많이들 한다더만 괜찮나? 나도 남편이랑 그냥 저냥 살고는 있는데 서로 신경을 안 쓴 지가 오래라. 나쁘지 않지. 신경 쓸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나와서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난 잘했다고 생각해. 한참을 수다 떨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외간 남자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얼마만인지 좋았어요. 집에 들어와서 TV를 보면서 배를 팍팍 끌고 있는 남편을 보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쩜 비슷한 동년배인데도 사는 게 이리 다를 수 있는지 만사가 귀찮아 보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했습니다. 당신도 나가서 뭐 좀 하고 뭐라도 좀 배우고 돌아다니든가. 맨날 TV 아니면 술 먹으러 나가기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수? 저 옆에 애가 잘 나갔다 와놓고 왜 또 지랄이야 지랄이. 밥이나 차려. 네가 차려 먹어. 괜히 남편한테 큰 소리를 치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거울을 보면서 원, 투, 차차차 스텝을 연습해봤습니다. 미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셔요? 아따 형님, 오늘 재미 좀 보셨나? 재미는 무슨 재미? 그냥 쌍화차 한 잔 마시고 왔어. 아주 둘이 쳐다보는 눈빛이 요상하던디. 부러워 죽겠어. 참나, 미정엄마도. 우리 또 다음 수업이 언제라고? 차차차 그거 재밌네. 차차차가 재밌는 게 아니라 안씨 할아버지랑 그렇고 그러는 게 재밌는 거지. 나도 다음에 쌍화차나 한잔 하러 가자고 해야겠네. 다음 수업 날이 되어서 댄스 학원을 갔어요. 순영이 왔어? 안씨 일찍 왔구만. 승일 오빠, 어제 순영 언니랑 재미 좋았어요? 좋았지 그럼. 잘 되게 좀 팍팍 밀어줘봐. 아주 둘이 눈 맞겠네 눈 맞겠어. 한참을 얘기하다가 수업 시간이 되어서 수업을 했어요. 오늘도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춤을 배우는데 오늘은 스킨십이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파트너랑 손을 잡고 안겼다가 허리도 잡았다가 부끄럽긴 해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안겼을 때 그 숨소리가 아주 섹시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후끈 달아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늘 저녁에 미정 엄마랑 파트너 영길 씨랑 해서 넷이 술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오케이 하고 집에 갔다가 6시 넘어 만났습니다. 투다리에 가서 술이랑 안주를 시켜서 먹었어요. 나와서 술은 잘 안 먹었었는데 역시나 새로운 걸 하니 여러 경험을 해본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며 술을 마셨는데 오랜만에 먹어보는 술이라 그런지 알딸딸한 게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걸려서 술을 먹어야 됐는데 안씨가 흑기사를 해줬습니다. 자, 순영이 거는 내가 대신 먹는다. 오, 승일 오빠 남자네. 언니, 흑기사 하면 소원 들어줘야 되는 거 알지? 승일이 네 소원이 뭔지 얘기해봐라. 소원은 뽀뽀해주기 어때? 어머어머, 뽀뽀해주기 좋네. 사람들 앞에서 뽀뽀는 무슨. 망설이고 있는데 얼굴을 잡더니 냅다 입술 박치기를 하더라고요. 와, 진짜 승일 오빠 상남자네. 부럽다. 정순이 너도 함 걸려봐라. 내가 흑기사 해줄게. 영길 오빠, 진짜 흑기사 해줄 거야? 그럼 해주고 말고. 우리는 넷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술자리를 끝냈습니다. 저기 순영이는 나랑 좀 걷다가 들어가자고. 그럴까? 둘이 뭘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갈 테니까 좋은 시간 보내고 오쇼. 우리는 둘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갔어요. 술이 들어가니 후끈 달아올랐고 모텔로 향해 키스를 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 60줄에 이렇게 남자랑 키스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역시 인생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오랜만에 쑥 들어오는데 언제 가봤는지 모를 홍콩을 다녀왔지 뭡니까? 나이 먹어도 여자 남자 구실은 하나 봅니다. 둘 다 아주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얼마나 좋던지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수업이 끝나고 안씨 집으로 갔어요. 혼자 사니 참 좋더군요. 남편이랑은 인생이 재미없이 살았는데 참 즐거운 인생을 배우고 있네요. 미정 엄마도 영길 씨랑 요즘 아주 재미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근처로 드라이브도 갔다 오고 했다는데 너무 좋았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게 참 재미있네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학원에서 춤 파트너가 되면 대부분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수업 끝나고 근처에 커피 한잔 하러 가는데 글쎄 같이 다니는 김 씨랑 이 씨랑 둘이 모텔을 들어가더라고요. 안 씨한테 들어보니까 보통 댄스 파트너 되면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나부터도 그렇게 되는데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 춤바람도 나고 진짜 바람도 나고 아주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